네, 3교시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3교시에 다룰 얘기는요, 이제 파이썬과 MySQL을 연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Python and MySQL 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세 번째 시간의 큰 제목이요. 자, 제일 첫 번째로 할 일은요, 파이썬에서 MySQ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파이썬의 특정한 모듈을 설치를 하셔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MySQL을 그대로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 제목을 달아놓은 것처럼 파이썬과 통합해서 MySQL을 파이썬과 통합하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돼요. 우리 학습해야겠죠. 그래서 파이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MySQL을 내 파이썬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통합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PyMySQL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는 여기 지금 올려드린 링크 있죠. 여기에 가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사용되는 메소드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쉽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제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달아드렸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윈도우스 파워쉘이 됐던 커맨드 창에서 이 PyMySQL을 설치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pip install PyMySQL 이 명령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인스톨을 해주게 되죠. 자, 아시겠죠? 그러면서 교재에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더 있어요. 뭘 했냐면 특정 버전, 내가 어떤 버전을 설치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우리는 현재 최신 버전으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버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 이제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편집기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잖아요. V 코드인데 이 코드에서 문제가 이 PyMySQL 라이브러리를 인식을 못해요. 그것도 세팅하는 부분이 어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편집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편집기를 이용해서 편집을 하고, 실행은 저 같은 경우에는 콘다 쉘에서 해버렸습니다. 아나콘다 쉘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스크레이피 때 봤던. 결국은 아나콘다는 우리 다른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모두 다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나콘다 쉘하고도 친해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콘다 쉘에서도 이 PIP를 통해서 동일하게 설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줘야지만 우리 코드 내에 MySQL과 파이썬이 통신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설치하셔야 됩니다. 또 설치될 파일도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금방 설치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설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자, 보면은 제가 이 문제점으로 보여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요. 이 우측에 있는 요 편집창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PyMySQL 임포트가 안 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데, 요건 아마 해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요것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요즘 한 주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 온라인 영상 만들고, 더군다나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PPT가 없죠.
더군다나 거기다가 저는 원래 PPT로 수업을 안 하고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직접 코드하고 같이 실행해보고 질문받고 이런 수업을 지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PPT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일일이 만드느라고 시간이 다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출한 과제들 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되고, 이 과목이 요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목이 3과목이 되는 바람에 3과목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리네요. 요 세팅하는 부분은 시간을 좀 갖고 여유가 생겼을 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분명히 임포트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위에 있는 코드는요, 이제 편집기를 파이썬 IDLE에서 바로 실행을 해본 거예요. 여기서는 임포트에 문제가 생기지 않죠. 잘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콘다쉘에서 실행을 시켜본 겁니다. 콘다쉘에서 실행시켜서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ID가 1인, ID 값이 1인 페이지 테이블로부터 값을 모두 읽어오는데 스크레이핑 스키마를 사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1번 텍스트를 읽어오기 때문에 DB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뭐 데이트 타임하고 이 부분은 실제로 그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코드를 했기 때문에, 그쵸? DB에다가 세팅을 그렇게 했죠, 우리가. 그 부분 코드, 인서트 하는 부분, 아니,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면서 나와 있는 태그를 잘 보시면요.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네,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기를 이걸 쓰는 게 요걸 쓰는 게 현재로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코드가 편집기 쓰기에는 참 편하거든요. 근데 임포트 안 되고 오류 나는 것처럼 계속 보이니까 또 실행도 안 되고 바로 다이렉트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콘다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네, 잘 정상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코드도 간단하게 보면요. 자, 첫 번째, 우리 기존에 웹 프로그래밍 할 때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할 때도 동일했죠.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객체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커넥션 하고 난 다음에 커서 가지고 와야 되죠. 그쵸? 그리고 커서 한 뒤에 우리가 execute를 시켜줘야 될 것이고요. 그쵸? execute를 시켜주고, execute query, execute update가 JSP에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execute를 통일했습니다. execute를 실행시켜주고, 그 커서에 있는 값을 출력해주는 것을 하고, 커서 반환하는 코드, 그리고 연결을 닫아주는 코드 꼭 필요하게 되겠죠. 이런 구조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본 코드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 비밀번호는 제가 지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셔야겠죠.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스크레이핑 또는 MySQL 쓰셔도 됩니다. 왜? 이 안에서 use 스크레이핑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교재에 있는 것처럼 MySQL로 작성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127.0.0.1은 로컬 PC, 내 PC를 말하죠. 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해서 로컬 DB 경로 IP 주소를 넣어주게 되는 코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교재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게, 웹 페이지를 막 스크래핑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어떠한 언어 체계가 다른 곳을 잡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까 CSV 파일 지정할 때도 유니코드 지정했죠. 그것처럼 웹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는 유니코드가 되어 있는데, 불행히도 MySQL에는 기본적으로 유니코드가 세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니코드를 세팅을 해 주자라는 거죠. 유니코드 세팅. 그래서 유니코드 세팅을 하는 문장이 이쪽입니다. 이 문장이에요. 요거로 alter database scraping,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캐릭터 셋을 UTF-8MB4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UTF-8MB4 유니코드 CI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테이블에도 적용을 해주고요. 그렇죠? 테이블에도 alter를 3번 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전부 다 유니코드가 적용되도록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적용이 되면요, 어떠한 부분이 일어나냐면은, 제가 여기 인서트 인투 할 때 여기 보니까 한자 후라는 글자를 한글도 집어넣지만 한자도 집어넣었죠. 한자에서 인서트를 했습니다. 인서트를 하게 되면은 그 뒤에 select from 해서 보면요, 여기 db 안에 값이 정상적으로 한자가 잘 입력되어 있죠.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적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에 있는 코드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코드가 잘 적용된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세팅 꼭 지정하세요. 잠시만요. 이게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면은 자꾸 연락 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이 영상을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자, 계속해서 설명을 좀 가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에 대한 거.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도 보시면은 제가 요거를 넣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후라는 글씨를 같이 넣어서 처리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유니코드 세팅을 MySQL에 한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코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코드, 유니코드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세팅이 잘 됐다라면은 스크래핑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다 기록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보면요, 여기에 리퀘스트 오픈 임포트 뷰티풀 숲, 그리고 데이트 타임 랜덤 쓰기 위해서 시드로 주려고 데이트 타임 랜덤, 그리고 PyMySQL, 그리고 레귤러 익스프레션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임포트 문장 들어간 거고요. 자, 여기에 이 앞에 코드에서 조금 차이점이 나는 게 뭐냐면, 지금 커넥션 객체 얻어내는 부분이죠, PyMySQL을 통해서. 근데 이 부분이 요거요, UTF-8 캐릭터 셋 세팅해주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야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전송할 때, 저장하고자 하는 정보를 전송할 때 유니코드로 인코딩을 해가지고 전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JSP 할 때도 페이지 전환 시에 값들 인코딩 하는 거 세팅해 줬어야 됐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커서 객체를 커넥션 객체로부터 커서 객체를 얻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execute를 시켜서, 지금 이거 SQL 문장이죠. use scraping, 즉 스크레이핑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사용을 하겠다 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비밀번호 오픈했습니다. 1, 2, 3, 4라고 했죠. 자, 저는 1, 2, 3, 4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외부에서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 시스템은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방화벽으로 막혀 있어서, 예, 제 거는 연결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MySQL 부분 DB 사용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랜덤 값 뽑아내기 위해서 랜덤 시드로 데이트 타임하고 now 해서 시간값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타이틀하고 컨텐트 문자열, 타이틀하고 컨텐트 문자열을 저장받는 스토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매개 변수의 값을 인서트 문에 추가하기 위해서, 이 오타가 좀 있네요.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인서트 문에 추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인서트를 커서로 실행을 시킵니다. 인서트 할 때.
보니까 커서에 execute 하면서 insert 문장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문장이고요. 실제 들어갈 SQL 문장이고 %s 자리에 들어갈 값들, 즉 매개 변수로 들어온 타이틀과 컨텐츠를 전달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커넥션에 커밋을 주겠죠. 커밋 꼭 줘야 됩니다. 기억들 나시죠? DSP 할 때도 나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함수는 get link 아티클 URL을 주면서 링크를 얻어오는 부분. 자, 그래서 위키피디아 아티클을 결합하는 HTML을 뷰티풀 속으로 얻어내고요. 거기서 타이틀 뽑아내고 H1으로 되어 있는 타이틀 뽑아내고요. div에 MW 컨텐츠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컨텐츠를 얻어내게 되고요. 텍스트만 뽑아내고요. 그리고 나서 타이틀과 컨텐츠를 스토어 함수로 이렇게 주면서 커서에 의해서 execute 문장을 실행하고 이 녀석을 커밋 시켜주는 거, 커서를 커밋 시켜주는 부분이죠. 커밋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코드가 링크죠. get link를 불러주는 위키에 케빈 베이컨 이라는 링크를 따라가면 여기서 완전한 URL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리턴 되는 것은 보면은 div 태그, body 태그, find all a에서 이 부분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했죠. 위키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열들로 포함되는 것을 다 찾아가지고 리턴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링크로 담은 거고요. 그렇죠? 링크로 담고 그 링크의 길이를 얻어서 0보다 클 경우에 링크의 랜덤 랜드 인트 0부터 링크 길이보다 작은 때까지 href 찾아내고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아티클을 이거 한 터미널에 출력해주는 문장이 될 거고 getlink에서 new 아티클 찾아가지고 또 링크를 만들죠. 그렇죠? 이렇게 링크에다 대입을 해주고 그리고 계속 반복이 일어나도록 하는 코드고요. 자, 예외 처리로 해서 클로즈 블럭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자, 코드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실행 결과가 이쪽으로 온다는 것이죠. 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기록을 하는 코드를 이게 대표적인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CSV 파일 저장하는 대표 코드처럼 지금 필요한 것들을 저장하는 것 중에 타이틀하고 제목을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대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코드 이해되십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 코드를 꼼꼼히 따라가 보셔야지만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서 제가 해놨던 게 있으니까 셀 유니코드 파일에서 실행을 시키면은 스크래핑을 하면서 프린트 출력하고 거기에 관련된 값들을 DB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 계속 가니까 중지시킬게요. 컨트롤 C로 중지를 시키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시 실행을 쭉 해보면요. 아래쪽에 우리가 방금 실행한 이쪽 코드요. 여기에 보니까 The Bacon Brothers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버니 시글러 사이글러겠죠. 사이글러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하는 중간에 제가 중지를 시켜서 이 부분은 안 들어갔네요. 이렇게 DB에 기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되셨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아주 모범 사례가 되는 부분의 코드를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코드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케빈 베이컨 하니까 우리 첫 번째 스크래핑 시작하면서 봤던 6달이 있죠? 예.
6다리에 대해서 MySQL과 연동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또 필요하게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이 꼭 필요하게 될 거, 설명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이메일로 처리하는, 자꾸 업데이트되는, 알림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8주차, 다음 주차에 설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진도 범위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과제를 하나 좀 드려볼게요. 과제를 드릴 텐데요. 문제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페이지 내에 이미지 파일 전체를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DB는 아직 쓰지 마시고 데이터베이스에다 기록할 수도 있겠죠. 링크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건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 학교를 하죠. 페이지에 이미지가 너무 많은 사이트를 크롤링하는 것보단 우리 학교도 꽤 많거든요. 학교 내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데몬 페이지 말고 실제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미지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JPG일 수도 있고요, GIF일 수도 있고, PNG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건은 우리 앞서 나왔던 설명 코드에서 저는 JPG 하나로 국한을 해놓고 사용을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JPG가 아니고 여러 다양한 파일들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즉 소스 부분을 찾아도 좋지만, 소스를 찾아도 좋지만 이미지 태그를 검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전체를 탐색을 해가지고 찾아서 다운로드 받는, 자, 파일 하나만이 아니고 모든 파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다운받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시고요. 제출은 똑같이 CTL 사이트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소스 파일하고요, 실행화면 캡처 하셔가지고 뭐 이미지 파일 하나로 놓으시죠. 그래가지고 zip 파일로 압축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기간은 조금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수업 상태에서는 중간고사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없이 기말에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중간고사까지 제출했던 과제물들을 좀 꼼꼼히 보도록 할게요. 과제물들을 봐서 그 부분도 점수로 환산을 해가지고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점수를 드려야겠죠. 다 모두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출석 여부로만 사용하지 않고 과제도 일종의 수업 태도로서 시험의 점수로, 과제 점수로 포함을 시켜보는 쪽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요, 관리 잘 하셔가지고 구현을 하시고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들이 전혀 없으시네요. 아니면 너무 이해가 잘 된 건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된 건지, 뭔가 좀 피드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약간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면 문제를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이트를 통해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연락하시기 좀 번거로우시면, 또는 뭐 낮 시간, 업무 시간 내에 카톡이나 제 전화번호 아시니까 전화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회의가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전화를 받고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